안녕하세요. 첼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는 심리를 읽고 가난한 사람은 심리에 휘둘린다.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심리학 책이 놓여 있다. 지은이는 정인호, 발행은 센시어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나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부자가 또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부자들의 사고방식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이는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부자들은 돈의 흐름이 사람의 심리에 의해 어떻게 좌우되는 것인지 여기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리학 책을 든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1980년대까지 심리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이후 인간의 심리를 중요시하는 행동경제학이 등장하면서 심리학 분야에서 차곡차곡 쌓인 근거를 경제학으로 가져와 체계하고 범주화했으며, 이러한 변화 이후 부자들의 서재에는 심리학 책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부자는 어떤 심리를 가졌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심리적 장벽과 방해 요인, 그리고 이를 제거하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면서 왜 심리를 읽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 사람들의 심리에 휘둘리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심리에 휘둘리는 당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심리를 읽어라. 심리를 알아야 돈과 사람을 움직인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한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심리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물에 던졌는데 송사리떼가 쏜살같이 도망치는 격이다. 이처럼 돈과 부자의 탄생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미묘한 변화 아래 이루어진다. 돈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고 인간의 심리는 다시 돈을 통해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흔히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표현한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 파동, 1929년 미국 월가 대폭락에서 비롯된 대공황, 1987년 10월 19일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지수가 단 하루 만에 22.61% 하락한 블랙 먼데이, 2000년 정보기술 버블 붕괴 등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수많은 부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깊이 깨닫는 것이 있다. 부자가 되려면 재무관리나 투자법 같은 경제 관련 이론보다 먼저 인간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려면 환율과 금리를 공부하기 이전에 인간의 다양한 행동 심리를 연구해야 한다. 부자의 서재에 심리학 책이 놓이기 시작했다. 경제학 분야에서 1980년대까지 사람의 심리에 대한 분석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까지 경제학 속에 사람이란 안정적이고
일관된 선호를 가진 합리적 의사결정자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제도가 부여하는 인센티브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안정적인 존재, 사람의 정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외 심리적인 요인들은 오히려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것으로 여겨 배제해야 할 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이후 인간의 심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경제학자들이 등장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차곡차곡 쌓인 근거를 경제학으로 가져와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고 범주화했다. 그 결과 이들은 경제가 인간의 비합리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입증했다. 이러한 변화 이후 부자들의 서재에는 심리학책이 놓이기 시작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이 울거나 웃는 등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돈에도 감정이 있다. 머니코치 멜라는 말하기를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인간의 감정과 심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시장의 공매도한 스와프의 가치가 폭등하며 26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남긴 사이언 캐피털의 창업자 마이클 버리,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5만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억만장자로 살아간 파블로 피카소,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투더 존스 등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부자 대부분이 특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간의 심리를 알기에 어느 시점에서 기회가 발생하는지를 직시하고 남들과는 다르게 움직였다.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보면 그들은 대세에 순응하지 않고 남들과 거꾸로 가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를테면 부자들은 허용된 경계를 넘나들며 안정적인 현 상태를 거스르는 위험을 감수한다. 규칙에 압도되지 않도록 규칙을 재규명하고 깨트려야 한다고 믿는다. 부자는 기존의 문법을 좀처럼 모방하지 않으며 새로운 환경을 탐구하고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이와는 반대로 빈자는 세상이 규정한 원칙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군중 심리에 휘둘린다. 가난한 이들이 무리지어 한 방향으로 내달리는 초식동물이라면 부자들은 결코 무리지어 행동하지 않는 맹수와 흡사하다. 홀로 외로운 판단을 내리고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 희소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점유할 수 있다. 그 근간에는 유행이나 군중 심리,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왜 부자들은 하나같이 운이 좋았다라고 할까? 빌 게이츠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다. 하지만 인생은 덧셈이 아니어서 300을 투자한다고 해서 3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00을 투자했는데 300을 얻을 수 있고 300을 투자하고 100이라는 결과를 받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시, 공연, 영화, 숙박, 여행 등 내수업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 자영업자 단체는 코로나19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만 2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과연 이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까? 반면 온라인 게임 배달 중개 플랫폼, 온라인 쇼핑 등과 같은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 시기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다. 비대면 산업 종사자들이 대면 산업 종사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한 것일까? 코로나19 상황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모두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서 수많은 변수와 불가항력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을 우리는 운이라고 정의한다.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세계 부호의 대명사인 빌 게이츠는 운을 중요한 성공 요소로 꼽는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물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대답했다.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두 가지 말을 해줍니다. 하나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입니다. 그것이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어느 날 나비가 제게 날아와 행운을 준 셈이죠 라고 말했다. 자신의 성공 비결 중 운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성공을 설명할 때 운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빈자들은 실패를 설명할 때는 운이 나빴다는 사실을 기꺼이 그리고 재빨리 받아들이지만 일시적인 성공을 설명할 때 운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스스로를 기만하는 데 능숙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중심적 귀인 평양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운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분야에서 거둔 성공조차 자신의 특별한 재능 덕분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실패는 운과 같은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린다. 거짓말처럼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기업인 마쓰시타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쓰시타 회장은 아무리 세계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채용했다. 마쓰시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거둔 성공에서 노력에 의한 것은 1%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99%는 운이 좋아 능력 있는 직원들을 만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가 한결같이 운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디까지가 운이고 어디까지가 실력일까?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실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재능 수준이 최고에 가까운 사람 또한 많기 마련이고, 제품과 서비스는 미흡한 부분이 거의 없는 무결점에 가까워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앞으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착안한 부자는 운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인지한다. 운을 인지하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차이를 일으킨다. 운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실패를 운이 나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주위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 반면 운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사람은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그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태도가 부자들을 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줄 원동력이다. 부자들이 시간을 대하는 심리. 아인슈타인은 아름다운 여자와는 2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어도 2분처럼 짧게 느껴지고, 뜨거운 화덕 위에는 2분만 앉아 있어도 2시간이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진다라는 말로 시간의 상대성 개념을 강조했다. 아래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행동을 체크해보자. 매일 몇 시간 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연예인의 가십거리, 주변 사람들의 잡다한 얘기를 늘어놓는 SNS에 방문하는 데 몇 시간씩 쓴다. 대규모 할인 매장의 무료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린다. 10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 여러 군데 경유하는 항공권을 구매한다. 정오까지 늘어지게 잔다. 회사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 위 항목 중 2개 이상 체크했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했다. 시간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 즉 돈과 비교될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돈을 숨길 의도가 있는 사람 외에 대부분의 사람은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이곳에 돈을 맡기거나 빌려 쓰기도 한다. 이때 돈을 오래 맡길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 이자는 바로 원금을 맡긴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부자든 빈자든 시간은 똑같이 부여되고 소비된다.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은 동일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은 돈이고 시간은 시간이지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소파에 누워 드라마 방송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5천 원을 절약하기 위해 줄을 서 있지는 않은가? 최신형 기기를 사기 위해 텐트 안에서 이틀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빈자는 도대체 왜 많은 시간을 낭비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빈자는 시간을 소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간을 소비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나 유튜브, TV, OTT 서비스 등의 미디어 매체로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행동을 말한다. 반면 부자에게 시간은 만들어 투자하는 것이다. 부자에게 만들어 투자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개념으로 기회비용의 낭비를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세계 2위 부자이자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릴렉스하기 위해 출근한다. 부자들은 돈과 시간을 거래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시간이며 그들은 시간을 지배하기에 돈을 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젊은 시절 서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시간을 빼앗으며 귀찮게 하던 손님에게 자기 시간에 대한 가격을 죗값에 포함시켰던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시간은 사람에 따라 살아있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 없이 빈둥거리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다. 그러나 운동하거나 성과를 위해 매진하고 있을 때 시간은 살아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빈부의 미래는 달라진다. 다음에서 하나를 선택해보라. A. 1억 원만큼의 커피를 갖는다. B. 1억 원짜리 커피 공장을 갖는다. 500명에게 물어보면 분명 500명 모두 커피 공장을 선택할 것이다. 공장을 가지면 커피를 계속 만들 수 있으니 커피 1억 원어치보다 훨씬 가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상품과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가진 자가 승리한다. 그렇게 커피 1억 원어치보다 스타벅스 매장을 가지는 것이 부자이고 소프트웨어 1억 원어치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장을 가지는 것이 이익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을 무한히 할 수 있는 동력원이 있다면 시간을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부자가 오랫동안 부자라는 위치에 머무는 이유는 근로자가 가진 시간을 교환하는 동력원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이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로 착각하여 평생을 살아간다. 그러다 결국 녹슬고 낡아서 자본주의에서 퇴출되고 만다. 일하지 말고 일해줄 시스템을 구축하라. 부자의 시간관리 제1원칙.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매 시간의 가격과 비용을 계산하는 습관을 가진다. 시간을 계량화해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며 시간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 눈에 들어온다.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했던 일도 시간 비용을 꼼꼼히 따져 계산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자주 발생한다. 1,000원을 아끼려고 30분 동안 줄을 선다든지 택시비가 아까워서 새 정거장을 걸어가는 일은 때에 따라 귀중한 시간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부자들의 시간 관리 제2원칙. 부의 방정식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제거한다. 시간은 모든 인간이 한정된 양밖에 가질 수 없는 공통된 가치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나 서울역 노숙자나 매일 쓸 수 있는 시간은 똑같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벌 수 있는 돈도 그렇다. 물론 리오넬 메시처럼 재능을 타고났거나 놀라울 정도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엄청난 재능을 타고나지도 않았고
평균적인 IQ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다. 부자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소득에서 시간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시간에 매달려 돈을 벌지 않았다. 만약 빌 게이츠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다면 한 달에 10만 달러에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일하는 데 쓰기보다 자신을 대신해서 일해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썼다. 이를 수동적 소득이라고 한다. 스타벅스 매장, 마이크로소프트 공장을 구축해 소득에서 자신의 시간을 완전히 분리했을 때 창출되는 소득을 말한다. 연애를 하거나 술을 진탕 마시고 잠잘 때조차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평균의 재능과 IQ로 복권 당첨이라는 대박을 꿈꾸는 것보다 현실적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구축해 놓으면 그때부터 1000개를 팔든 100만 개를 팔든 들이는 시간과 상관없이 부가 축적된다. 부자는 매주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소비하는 시간에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 복권의 수입은 일시적이지만 시스템을 통한 수입은 무제한이다. 세계의 슈퍼리치들은 돈으로 돈을 번다. 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빌 게이츠는 투자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그 돈이 알아서 불어난다. 그에게 수억만 달러를 벌어준 비즈니스에 투입된 결정적 요소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 만약 돈과 시간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바라는 만큼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돈을 벌려면 사람들의 심리적 회계 정보를 들여다보라. 최근에는 자본가의 부축적 방법으로 보상 판매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이 보상 판매가 일반화된 제품에서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카메라, 자동차, 가스보일러, 신발, 청바지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보상 판매를 한다. 특히 과거에는 같은 회사 제품으로만 보상 판매 대상을 한정했지만 최근엔 타사 제품까지 포함하고 있다. 알고도 당하는 보상 판매 전략, 소비자의 숨겨진 심리를 살펴보자. 다음에 두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해보라. A. 10만 원짜리 뮤지컬 공연 티켓을 사려고 공연장에 갔는데 현금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 10만 원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티켓을 구매할 돈이 있다면 구매할 것인가? B.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에 갔는데 어제 구매한 10만 원짜리 티켓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 만약 티켓을 구매할 돈이 있다면 10만 원을 지불하고서라도 티켓을 재구매하겠는가? 결과를 살펴보면 티켓을 다시 구매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A그룹에서는 88%였지만 B그룹에서는 46%에 불과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두 그룹 모두 1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은 동일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현금 10만 원을 잃어버린 A그룹은 처음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상황이지만 공연 티켓을 잃어버린 B그룹은 이미 구매했던 티켓을 한 번 더 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처음 구매한 것과 다시 구매한 것에 서로 다른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회계장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흔히 보는 가계부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심리적 회계장부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별로 마음속의 회계장부를 만들어 제품 구매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비교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불한 비용만큼 혜택을 뽑아내지 못하면 이 심리적 회계장부를 적자로 마감하지 않으려는 기제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사례처럼 10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잃어버린 사람이 티켓을 재구매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진 티켓 구매 비용의 회계장부가 적자로 마감되기 때문에 재구매 행위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게 해주는 보상 판매 역시 심리적 회계와 관련이 깊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바꾸고 싶어도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이 고장난 게 아니라면 선뜻 새 제품을 구매하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 기존 제품의 효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기존 제품의 심리적 회계장부가 적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보상 판매는 바로 이런 소비자의 심리적 불편함을 완화시켜주고 최신형 스마트폰 교체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한다. 아직 잔존 가치가 남아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한 마음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고 자본가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아주 쏠쏠한 마케팅 전략이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돈을 모으려면 돈의 속성과 돈에 연관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 부자들은 말한다. 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금융 지식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더 깊은 연관성이 있다. 부자가 뛰어들 타이밍을 잡는 법. 빈자는 나중에, 부자는 지금.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라고 한다. 좀 더 직설적으로 적용하자면 가난한 자들은 나중이라는 단어의 옷을 입고 있고 부를 이룬 자들은 지금이라는 단어의 옷을 입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우선순위에 올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가난한 이들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건 마찬가지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가난한 이들을 많이 봐왔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서 성취 기록이 눈부시다. 부자학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맥하나는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백만장자를 인터뷰해서 성공 전략을 6가지로 정리했다. 그중 하나가 실행력인데 성공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새로운 구상한 일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빈자들은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하면 되잖아 라며 끊임없이 나중에를 외친다. 도대체 그 나중이란 언제일까? 사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에는 지금은 하기 싫다는 거부 심리와 기약 없는 그 나중에 오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즉 새해부터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겠다는 말은 새해가 되기 전까지는 침대와 한 몸처럼 붙어 있겠다는 뜻이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오늘은 놀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로 실행을 미룬다는 것은 겉으로 아무리 변화를 원한다고 해도 내면에서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겠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막상 실천하기로 한 시간이 되면 다짐은 다시 내일 그리고 내년으로 쉽게 미뤄진다.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바로 실행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울까? 그 이유는 똑같은 일도 지금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금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글쓰기도 내일 하면 왠지 잘 될 것 같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는 어렵지만 새해부터는 시군죽 먹기처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같은 일도 시간적 거리에 따라 실천의 용이성을 다르게 지각하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시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계획은 거창하기 마련이고 막상 실행할 때가 되면 그 계획은 다시 뒤로 미뤄지게 마련이다. 일본의 머니 트레이너 혼다케는 부자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 국세청 고액 납세자 명단을 확보해 그중 1만 2천 명의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나타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시간이 빨랐다는 것이다. 부자들이라고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다. 그들은 어차피 할 일이라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게 좋다. 즉 실행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우선 선정 가능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측 편인이기 때문이다. 빈자는 로또를 사고 부자는 보험을 선택한다. 아무 조건 없이 다음의 두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해보자. A. 당장 200만 원을 받는다. B. 한 달로 210만 원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당장 200만 원을 받는 것과 한 달 후 210만 원을 받는 선택지를 제안하면 대부분은 당장 200만 원을 받는 것을 선택한다. 나중에 꿀 한 통보다 당장 엿 한 가락이 낫다. 내일의 천자보다 오늘의 재상이 낫다. 이런 속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근시안적 뇌구조를 가진 일반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당연히 여긴다. 실제 투자금융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람들은 투자 결과를 평가할 때 오래전 과거보다 가까운 과거를 더 비중 있게 평가한다. 가까운 과거의 경험이 더욱 생생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 것이다. 즉, 과거에 큰 손실을 보았어도 가장 최근에 수익을 냈다면 다음에도 수익을 낼 거라고 믿는다. 이러한 행동을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라고 한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도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 빚더미에 짓눌린 사람들이 단기간에 456억 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서 모였다는 점이다. 목숨을 담보로 한 사기 같은 게임이 가능한 것은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 때문이다. 영국 경제학의 대표자인 케인스는 근시안적 본능을 지적하며 철저히 장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는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에 빠진 이들에게 경고한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인간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거나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투자를 한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한다. 여러 해가 걸리겠지만 확실한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확실히 실수였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함부로 매도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인생이 앞길을 방해하고 처음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목표에 집중했던 힘과 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럴 때 대개 빈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어차피 해내지도 못할 거라면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목표를 낮추고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풀숲에 숨어 있는 새 2마리보다 손에 쥔 1마리에 만족하며 현실을 직시하자고. 이러한 믿음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영역, 즉 컴포트 존에 머물게 만든다. 이는 빈자가 계속 가난한 삶에 머무르게 만드는 이유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장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 여부에 있다. 빈자들이 소망을 담은 장기 목표를 추구하는 비율은 단 2%에 불과하다. 반면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99%는 하나 이상의 장기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소득자는 월급을 따지고 평균 이상의 소득자는 연봉을 계산하며 부자는 10년치 계약금과 퇴직금 및 연금, 영업이익 외의 소득을 생각하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 그 결과 부자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계산하고 큰 그림을 보며 심사숙고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린다. 부자들이 장기적인 소망을 추구하는 원천은 다음과 같다. 가치 창출, 타인을 향한 기여, 변화와 혁신, 영향력, 자아실현과 깨달음. 꿈을 담은 장기 목표는 현재의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며 미래를 창조하여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게 만든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심리학 책이 놓여 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